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이번에 낸 책 지식편의점 많이들 보셨죠?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빠르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식편의점은요, 고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는데 이 책을 내면서 더더욱 많이 듣게 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하루에도 몇십 권씩 또 몇백 권씩 책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신간 읽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옛날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고전이라는 것은요, 한 시대를 관통해서 인류 역사에 남은 그런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잠식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간 본질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전은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 자체에 건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은요, 옛날에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좋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최근 감염병 사태 때문에 격리를 겪고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렬한 공감을 주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안내의 일기입니다. 보통 잘 알려진 고전들이요, 명성에 비해서 읽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이 안내의 일기는요, 들어본 사람도 많지만 읽어본 사람도 많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읽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른 게 있는데요. 은신처 생활을 하며 안내가 겪은 심리적인 변화나 고통들이요, 예전에 읽을 때는요, 좀 추상적으로 짐작이 되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사태 때문에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스스로 격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그런 어려움들이 그대로 안내의 일기에 오버랩 되거든요. 안내의 일기는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안네 프랑크라는 13살 소녀의 2년여간의 은신 기록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이렇게 거창한 목적 때문에 쓴 글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소녀의 서툰 감정부터 전쟁에 대한 당시 일반인들의 느낌, 그리고 1940년대 전쟁의 경과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안네는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이민을 와요. 하지만 네덜란드까지 점령당하고 결국 1942년서부터 은신처에 숨어서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생활은 1944년 누군가의 밀고로 발각되어서 수용소로 끌려갈 때까지 무려 2년여간 지속이 됩니다. 안내의 일기는요, 안내가 13살 생일 선물로 일기장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안내는 이 일기장에게 키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본격적으로 일기를 적기 시작을 해요. 이때까지 안내의 집은 어느 정도 부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내 자체가 성격도 좋고 해서 학교에서 인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척 행복한 소녀의 일상이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선물 받은 날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안내의 가족은 은신처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안내의 부모님, 그리고 언니, 안내까지요, 총 4명에 반단씨 가족 3명, 그리고 나중에 합류하게 된 치과의사 뒤셀씨까지 해가지고 총 8명이요. 은신처의 멤버들입니다. 은신처는 안내의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 건물의 위층에 마련이 되었거든요. 몇 명의 조력자에 의해서 이 은신처는 숨겨지는데 입구를 가려놓아서요, 조력자들 빼고는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은신처의 존재를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사람이 있으면요, 은신처에 숨은 사람들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심조심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밤에는 움직이는 것은 그나마 좀 나았지만 빛이 새어나가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예민한 것은 마찬가지였죠. 밖으로의 외출이 아예 금지되는 이 조그만 공간에 8명이 부대끼고 매일매일 마주치니까요, 이 은신처 식구들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요,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화해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안내의 일기 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이야기의 끝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묘사가 있거든요. 이건요, 이들이 얼마나 한정된 공간 속에서 통제된 정보만 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뻔한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가격리 2주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2주를 못 참아서 외출하셨다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안내는요, 이런 상태로 이런 격리를 2년 동안 지속을 한 거예요. 화장실조차 쉽게 쓸 수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넷플릭스 같은 것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예전에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에서 참 힘들었겠다 싶은 정도의 느낌만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있던 일들을 조금 겪고 나니까요, 안내의 은신처 식구들이, 그리고 또 당시에 안내 외에도 독일군들을 피해 숨어 지낸 수많은 유대인들의 고통이요, 아주 조금이나마 좀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내의 일기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힘을 가집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들이 버틸 수 있던 힘은요, 조금은 뻔하지만 언제나 인류가 살아가는 이유를 주는 바로 그것, 희망이라는 것이죠. 안내는요, 13살밖에 안 됐어요. 따라서 그의 희망은요, 조금은 유치하고 추상적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추상적인 희망이요, 절망적인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커서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또 같이 은신처 생활을 하던 페터에 대한 첫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이요, 안내가 은신처 생활을 견디는 큰 동력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 좋은 전쟁 상황, 나치의 유대인 학살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당시의 외부 환경을 생각해보면 안내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는 무척 어려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희망은 곰곰이 따져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 이룰만하다 싶으면 이걸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은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신의 생활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희망은 원래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추상적인 희망이 구체적인 희망보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자신이 희망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나고 보면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해주는 애들은요,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다는 안내의 희망은 아주 해피엔딩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녀는 비록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었지만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보며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거든요.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의 시대에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책, 안네 프랑크의 안내의 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유튜버의 희망이긴 합니다. 저에게 희망 공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